안녕하세요. 수인아빠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 완화와 전세 사기 해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7일부터 분양권 전매 완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수도권, 기존에는 10년이었죠. 10년이었는데 이제 3년으로 줄어들고요.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최대로 1년이 이제 전매 제한 기간이 되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각각 단축되고요. 이제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서 이제 7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규제 완화에도 이제 지방은 이제 바닥을 치고 거래가 조금 늘고 있는데요. 어,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볼 내용은 이제 전세 사기에 대한 해법, 뭐 해법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데 여하튼간에 이게 왜 심각한지, 또 안타까운 소식이 얼마 전에 이제 전해졌는데요. 그 미추홀구의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인 A 씨가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모식도 열렸고 했는데요. 그 이 전세 사기의 이 뭐가 문제인지, 왜 문제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2일 날 이제 정부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근절 종합 대책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실제적으로 피해자들한테 어떤 뭐 체감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요. 이 주택 도시 보증공사라고 허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전세나 이런 것들은 이 허그에 가입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경매를 통해서밖에는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임대인들이 보통 이제 세금을 체납한다든지 근저당을 설정을 해 놓습니다. 미리. 근저당이 그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소리는 대출을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처음부터 토지를 사고 건물을 지을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거기다 근저당을 설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먼저 근저당이 잡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들이 보통 입주를 하게 되거든요. 이 구조 내에서는 이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들이 보통 대부분 다 세금을 체납시킵니다. 일부러 체납을 시키고 근저당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받아놓고요. 그리고선 경매로 넘겨버리는 거죠. 이러한 그 패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패턴이고요. 이런 경우 이렇게 되면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정부는 이제 뭐 저리 대출 대환 뭐 해주겠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시중은행에서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되죠. 연장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계약 만료 이후에도 이제 대항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집에 이제 계속 머물러야 됩니다. 그 대항력이라는 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러려면 이제 집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자체도 잘 모르고 정부는 어떻게 이제 대책을 발표했냐면 전세 사기 세입자들이 이사를 갈 경우 저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사를 가버리면은 이 대항력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데 이사를 가라고 하니 이게 저리 대출을 지원을 안 하겠다는 소리인지 하겠다는 소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저리대출 받기 위해서는 기존 전세대출을 먼저 연장을 받아야 되는데 전세계약이 만료된 상태라면 대출 연장은 또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갱신해야지만 이제 대출을 또 연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이제 집주인이 사망하거나 또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행방불명되는 경우, 아니면 집주인이 연락을 두절하고 어디로 도망가 버린 경우, 이런 경우에는 대출 연장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근데 집주인이 연락 두절되는 경우가 이 미추홀구 지금 사건에는 굉장히 많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은 대출 연장이 안 되고요. 대출 연장이 안 되면 어, 보증금 빌린 대출금 하고 이자를 내야 되는데 잘못하다가는 이제 신용 불량까지도 가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이제 바지 임대인이었죠. 이 바지 임대인들, 그러니까 이름만 빌려준 임대인들은 지금 대부분 잠적을 했습니다. 연락 두절이 된 상태고요. 이 사람들을 뭐 처벌하라, 뭐 구속하라 이런 거를 이제 이 시민대책위원회 이 전세 피해자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당연히 처벌해야 되고 구속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구속된다 하더라도 뭐 재판을 받고 뭘 한다 하더라도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 그렇게 오래 안 삽니다. 그냥 갔다가 몇 년 있으면 다시 풀려납니다.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피해자들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는데 그에 비해서 어, 벌이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죠. 죄를 지은 만큼 벌을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긴급 처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 은행마다 이제 뭐 제각각으로 이제 알려주는데요. 뭐, 뭐 말도 안 되는 거를 이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계약일이 남아 있어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할 수가 없는데 계약이 만료가 돼서 나의 임차권을 주장하려면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이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항력을 생기게 하는 그러한 게 이제 임차권 등기인데요. 이 임차권 등기 서류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게 이제 은행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사실상 임차권 등기 서류를 줄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줄 수 없는 것을 갖고선 대출 연장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용 불량이 된다든가 뭐 이렇게 갖고 이제 이 임차인들의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순위 근저당이나 체납단 세금이 있습니다. 임대인한테. 근데 이 금액이 보증금보다 더 많은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근저당을 최대한 받아놓고요. 세금도 모든 세금을 다 체납시켜 버립니다.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체납된 세금이 많을 테고요. 그래서 이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2,700채를 지은 남 씨라는 이 건축업자가 있는데요.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제 선순위 근저당을 잡아놨고요. 이 선순위 근저당 잡혀 있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이제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에 그 소액 임차인, 그러니까 그 보증금 자체가 굉장히 적은 경우에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권이란, 가장 먼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어지는데, 사실은 이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 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리고 이 최우선 변제권이 생기려면은 최우선 변제권의 기준점이 있는데요. 기준 시기가 있습니다. 이게 근저당이 설정된 그 시기,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대상자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계약을 할 때 근저당 설정된 시기가 언제인지 그거를 파악하셔서 내가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지금 내가 계약 당시에 가 기준점이 아니라 최우선 변제권, 지금 계약할 당시에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 대상자가 이더라 하더라도 근저당 설정 시에 최우선 변제권 대상이 아니면은 나는 최우선 변제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기라는 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피해자들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제 피해 가구가 3,000세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7.5%, 약 900세대 정도가 최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자체가 최우선 변제권을 받지 못하는 금액을 넘은 그 대상자들 때문에 900세대 정도는 아예 최우선 변제권이 없고요. 피해자의 60%, 그러니까 2,000가구 정도는 이제 경매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분들이 경매를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또 모르는 거고요. 이분들이 경매에 참여해서 그 아예 그냥 그 낙찰을 받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제 경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쓸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 사회의 구조적인 어떤 실패 아니면 사회적인 재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떤 개인의 무지라든가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전세 사기가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이제 이 집을 계약할 때 근저당과 보증금이 이 시세보다 이제 낮으니까, 이 근저당하고 보증금을 합친 이 금액 자체가 시세보다도 이제 낮으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였지만은, 사실은 중개업소, 또 임대인, 감정평가사, 이게 다 이제 같은 한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사기를 치려면은, 작정하고 사기를 치면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암만 뭐 똑똑하고 변호사고 뭐 의사고 뭐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고 하면은, 뭐 저는 피해갈 수 있는 사람, 뭐 공인중개사도 당연히 뭐 사기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니까요. 그거는 뭐 그렇다 치면은, 이게 이제 사회적인 어떤 실패인데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하고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어떠한 상태인지, 예를 들어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지, 뭐 근저당권은 물론 이제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보통 나와 있으니까 근저당은 알 수 있지만은,
부동산에서 중개업소에서 이 근저당을 통보를 안 해준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중개업소도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 체납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임차인과 임대인의 간의 어떤 정보가 불균형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의 경우는 언제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자체의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그러한 어, 위반이 나와야 되겠고요. 전세 제도 자체가 굉장히 큰 아이러니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인데요. 여하튼간에 빨리 이 구조적 실패, 이 전세, 이 사기 자체를 없앨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이 빨리 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